엄마, 결혼? 청소부 할아버지인 거 다 알아. 난 반대야. 그 할아버지 때문에 간신히 회사 합격했습니다. 은인이죠. 그러나 예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대입니다. 울아버지 사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야속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백세 행복센터입니다. 오늘은 70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 이야기.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1화 시작합니다. 제1화 면접과 커피 한 잔.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빌딩이 햇빛을 튕겨내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김미지는 눈을 찡그리며 그 빛 속을 걸었습니다. 35. 대학원 졸업에 논문 2편, 영어도 능통했습니다. 근데 백수 3년 차였습니다. 오늘은 면접이었습니다. HM그룹. 중견기업인데 탄탄하다고들 했습니다. 복지도 좋다고. 미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피식 웃곤 했습니다. 좋다는 회사마다 전부 떨어졌으니까요. 힐을 꺼내 신었습니다. 평소엔 잘 안 신는 까만 힐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라 보이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매무새를 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빌딩 계단. 발이 걸렸습니다. 툭. 굽이 부러지면서 몸이 휘청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을 짚으려 했는데 무릎이 먼저 차가운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 얇은 스타킹이 찢어지고 하얀 무릎에 피가 맺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봤는데 아무도 안 섰습니다. 바쁜 아침이었으니까요. 미지는 그 자리에 잠깐 그냥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고 투박한 작업화 한 켤레가 눈앞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손이 내려왔습니다. 거칠고 마디마디 굵은 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진이 올려다봤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빗자루, 얼굴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가득했는데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미진이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다닥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러진 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쪽은 굽이 멀쩡하고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청소 카트를 뒤지더니 작은 반창고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무릎에 붙이고 가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미진이 반창고를 받아 들고 빌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빌딩 앞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면접실은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먼지 묻은 정장, 한쪽 굽이 없는 힐.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관 셋이 차가운 표정으로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은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미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힐을 보고 찢어진 스타킹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왔네요. 면접 시간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면접관이 잠깐 미진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앉으세요. 그날 미진은 이상하게 안 떨렸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었으니까요.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M그룹 수익 구조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신사업 투자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 보수적인 건 퇴보나 다름없습니다. 저라면 지금 당장 세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면접관들이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빌딩을 나왔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사로웠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빌딩 앞을 쓸고 또 쓸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자판기로 걸어가 동전을 넣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고맙소. 두 사람이 빌딩 앞 낮은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면접 봤소. 네. 이만복이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합격했소.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들어갈 때 눈이랑 나올 때 눈이 다르거든요. 들어갈 땐 무겁고 어두웠는데 나올 땐 한결 가볍더구먼. 미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이만복이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됐지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청소부 할아버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딩을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더 깊고 오래된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덕분에 잘 봤어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만복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씨 딸이 맞구먼. 눈빛이 똑같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진이 집에 들어오자 박순자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어땠어?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안 떨렸어. 박순자가 따뜻한 국을 떠주며 웃었습니다. 잘 됐겠지 뭐. 미진이 밥을 먹다가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여. 박순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래. 뭔가 있구나. 미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순자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어. 미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상하게 설레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만복은 빌딩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처음 지은 빌딩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손으로 고른 빌딩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전부 다. 주머니에서 낡고 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딸이 왔다 갔소. 눈빛이 당신이랑 똑같더구먼.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딩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1화 여기서 마칩니다. 2화에서 엄마가 데려온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미진의 눈이 커지는 장면,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백세 행복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화 엄마가 데려온 사람, 백세 행복센터입니다.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2화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진은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히 합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한테 합격 예언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딸. 미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늘 저랬습니다. 믿어준다는 말을 잘 안 했는데 늘 믿고 있었습니다. 출근은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그 사이 며칠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진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볼이 살짝 상기돼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잠깐 들를 데가 있었어. 박순자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있잖아. 응. 오늘 저녁에 누가 올 거야? 미진이 책에서 눈을 뗐습니다. 누가? 박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야. 인사만 하면 돼.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미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미진이 현관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빌딩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청소복 대신 깔끔한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미진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그때 그 아가씨구먼. 미진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박순자가 미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서로 아는 사이야? 이만복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빌딩 앞에서 잠깐 뵀지요. 박순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게 우리 딸이었어요?
미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박순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미진은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차린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미진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이만복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박순자만 혼자 이것저것 권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것도요. 이만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고 있소. 참 맛있구먼. 박순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수줍어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엄마가 수줍어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만복이 미진에게 물었습니다. 출근은 언제부터요? 다음 주요. 첫날이 중요하지요. 잘 하실 거요. 미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데려온 남자가 청소부 할아버지라는 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이 끝나고 이만복이 일어섰습니다. 늦었으니 가봐야겠소. 박순자가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미진은 상을 치우면서 두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고마웠소. 잘 먹었소.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박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미진은 그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분이랑 어떻게 됐어? 박순자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되긴. 그냥 좋은 분이야. 얼마나 됐어? 한 몇 달. 미진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솔직히 좀 그래. 박순자가 미진을 봤습니다. 뭐가? 청소부잖아. 엄마도 청소 일하고. 둘 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고생한 거 나 알잖아.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저분이 엄마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잘해주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 달라. 미진아, 엄마도 나이가 있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미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진은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이만복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빌딩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모습. 반창고를 꺼내 내밀던 손. 합격했소 라고 말하던 눈빛.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설레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늘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웃는 날보다 지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엄마 얼굴은 달랐습니다. 미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진이 부엌에 나오니 박순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진을 보더니 얼른 돌아섰습니다. 응,
잘 들어갔어요. 네, 저도요.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미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어. 누구야? 밥이나 먹어. 미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엄마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걸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싫다고 해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근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화에서는 이만복 할아버지가 미진에게 경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에 미진이 굳어버리는 장면 3화에서 이어집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3화 할아버지가 이상합니다. 백세 행복센터입니다.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3화 할아버지가 이상합니다.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진은 이만복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가 또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미진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미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만복이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잠깐 화장실에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이만복이 뉴스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 많이 힘들지요.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뭐. HM그룹은 어떻소? 안에서 보니까. 미진이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 출근 전인데요. 아, 맞다. 다음 주였지요. 이만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 신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내부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소. 미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만복이 뉴스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소. 미진은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뉴스는 경제 전문 채널에서 아주 짧게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릇을 닦으면서 슬쩍 거실을 봤습니다. 이만복은 뉴스를 보면서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또 이상했습니다. 그냥 청소부 할아버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영감님, 차 한 잔 드실래요? 고맙소. 미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이만복이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따님이 참 야무지게 생겼소. 박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집이세요. 고집 센 사람이 일도 잘하지요. 뚝심이 있어야 버티니까. 미진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칭찬인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청소부 할아버지인데. 미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이만복 할아버지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신사업 내부 반발.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미진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HM그룹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만복이 말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 작은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소일 하는 할아버지가 저런 걸 꿰뚫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미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만복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미진이 먼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와 있구먼. 네. 이만복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순자는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경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이만복이 미진을 봤습니다. 왜요? 어제 HM그룹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던데. 이만복이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할 게 없으니까 뉴스를 보지요. 그냥 뉴스 보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이만복이 잠깐 미진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또 달랐습니다. 뭔가를 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가씨는 그 회사 어떻게 보소?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요? 솔직하게. 지금 경영권 구조가 불안해요. 오너 2세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회사를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보셨소.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2세 이재원이라고 하지요. 미진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아세요? 이만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소. 근데 이재원 이름이 뉴스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미진이 어제 검색했을 때도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 빌딩이랑 무슨 관계 있으세요? 이만복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요. 눈빛이 달라서요. 그 빌딩 볼 때 이만복이 창밖을 봤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빌딩이요. 그냥 정이 든 거지요. 미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진아, 영감님이랑 뭐 얘기해?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뉴스 얘기요. 이만복이 미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복이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미진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이야기, 회사 이야기, 시장 이야기. 미진이 말하면 이만복이 받았습니다. 이만복이 말하면 미진이 반박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반박이 잘 안 됐습니다. 논리가 정확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미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만복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기사도 없었습니다. 미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화 여기서 마칩니다. 4화에서 이어집니다. 백세행복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4화 촛불 2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미진을 불렀습니다. 미진아, 앉아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미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있잖아. 왜요, 엄마? 박순자가 미진을 봤습니다. 이만복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미진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늘이요? 응. 오늘 저녁에 여기서. 미진이 거실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 2개가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미진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예식장도 없이요? 응. 하객도 없이요? 응. 여기서 촛불 켜고요? 응. 미진이 박순자를 봤습니다. 박순자가 미진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말 되지. 안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아, 엄마 외로워. 미진이 멈췄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가고 나서 1년 넘었어. 엄마 많이 외로워. 그거 알지? 미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불도 안 켜고 거실에 앉아 있던 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잘 안 먹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울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다 들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엄마, 저 할아버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미진아, 이상하다고요. 1화부터 이상했어요. 면접장 계단에서 반창고 꺼내주는 할아버지가 어딨어요. 합격할 거라고 예언하는 할아버지가 어딨어요. 이재원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뉴스에 나왔다고 했는데 뉴스에 없었어요. 박순자가 미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요. 이만복 씨가 위험한 사람이야? 미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있었습니다.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박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만복 씨 곧 와. 미진아, 자리 지켜줘. 엄마, 부탁이야. 미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미진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년 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박순자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미진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미진이 사진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만복이었습니다. 미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복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소. 왔어요. 조용했습니다. 미진은 방문의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외로워.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진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딸이랑 사는 것하고 남편이랑 사는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미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르면 어떡하지? 엄마가 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차가운 손이 또 기억났습니다. 미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만복과 박순자가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만복이 미진을 봤습니다. 와줬소. 미진이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만복이 박순자를 봤습니다. 박순자가 이만복을 봤습니다. 이만복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미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떨리고 조심스럽고 근데 확실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진은 그 눈빛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셋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만복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소.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미진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오래 못 본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보던 웃음이었습니다. 볼이 약간 붉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진은 시선을 밥그릇으로 내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만복이 돌아갔습니다. 박순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이건 아니잖아요. 박순자가 미진을 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식장도 없이, 하객도 없이, 촛불 켜고 둘이서. 이게 결혼이에요? 응. 엄마. 미진아, 엄마한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알아. 뭘 알아요? 박순자가 미진 눈을 봤습니다. 이만복 씨가 나 볼 때 눈빛이 어떤지 알아. 그거면 돼. 미진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요. 알아. 아빠 간지 얼마나 됐다고. 박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미진아. 왜요? 아빠가 없어도 엄마는 살아야 해. 그거 알지? 미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살아야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대. 나 어떻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진은 멍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박순자가 뭔가 말을 걸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멍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회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미진이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미진이 비키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미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야. 미진이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미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인사 안 해요? 미진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사 다니는 거 맞아요? 네, 저 기획팀. 기획팀이면 대표 얼굴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진이 굳었습니다. 대표. 이재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됩니까? 회사 입구에서 대표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요? 제가 미쳐요? 이재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입이 기본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왜 뽑은 거야? 당장 잘라. 짱, 이게 뭐 하는 여자야? 주변 직원들이 멈췄습니다.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미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재원이 미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미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까 봤어요. 이재원 대표님이요. 미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그래요. 조심해요. 어떤 분이에요? 선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HM그룹 창업주 아들이에요. 근데 창업주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 회사 뛰쳐나와서 여기서 차린 거예요. 독립해서. 미진이 멈췄습니다. HM그룹 창업주. 창업주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선배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만복 씨인가? 근데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미진이 굳었습니다. 이만복. HM그룹. 이재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요? 알아요? 아니요. 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진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만복이 HM그룹 창업주였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안 됐습니다. 일부러 지운 거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원이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욕을 한 그 남자가 미진 엄마한테 아버지가 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진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제 촛불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아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웃겨야 하는데 웃기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이름이 같은 분일 거야? 오후였습니다. 미진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이재원 대표님한테 걸린 사람이 김미진 씨예요? 네.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요. 선배가 자리를 당겨 앉았습니다. 진짜 조심해요. 이재원 대표님 원래 저래요. 기분 나쁘면 바로 나와요. 말이 거칠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선배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저분이 아버지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HM그룹 얘기 꺼내면 자리 박차고 나가요. 미진이 선배를 봤습니다. 왜요? 몰라요. 아버지랑 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워낙 말이 없는 분이라서. 선배가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요. 오늘 찍혔으니까.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미진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재원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원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원이 미진을 봤습니다. 미진이 이재원을 봤습니다. 오늘 일은 죄송했습니다. 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재원이 미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이재원이 먼저 탔습니다. 미진도 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탔습니다. 1층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원이 나갔습니다. 미진이 나갔습니다. 로비에서 이재원이 멈췄습니다. 미진도 멈췄습니다. 이재원이 미진을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미진입니다. 기획팀이요? 네. 이재원이 미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미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미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만복이 HM그룹 창업주였습니다. 이재원이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재원은 아버지랑 사이가 나빴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제 엄마랑 촛불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재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보였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네. 오늘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네. 미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이만복 씨 아들 있다고 했잖아요. 박순자가 멈췄습니다. 응. 어떤 사람이에요? 박순자가 미진을 봤습니다.
왜? 그냥요. 박순자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만복 씨가 많이 얘기 안 해.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왜요? 몰라. 물어봤는데 그냥 웃기만 했어. 미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만복이 웃기만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미진은 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그 아들한테 욕 먹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직 몰라. 자기 아버지가 재혼한 거.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중에 알면 어떻게 될까? 미진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만복과 이재원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진도 들어간 거였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미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떤 봄은 이렇게 복잡하게 시작됩니다. 그래도 봄은 봄이었습니다. 제4화 끝. 5화에서 이어집니다.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5화 미행.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진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출근길마다 듣는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어제 이만복 할아버지가 집에 다녀간 것도 조만간 바빠질 것 같소라고 했던 말도 아직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출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2호선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보거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진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확인하고 날씨 앱 열었습니다. 오늘도 맑음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탔습니다. 미진도 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한 느낌.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 미진이 슬쩍 뒤를 봤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회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근데 환승역에서 내렸을 때도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미진이 걸음을 늦췄습니다. 남자도 늦췄습니다. 미진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남자도 빠르게 걸었습니다. 미진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남자도 계단이었습니다. 미진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굳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진이 그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미진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킨 걸까?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재원이었습니다. 어제 이만복이 집에 다녀간 걸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어느 쪽이든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미진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업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근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까 그 남자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2시 정각이었습니다. 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만 들었습니다. 핸드폰은 책상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 앞 식당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미진은 모른 척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남자가 식당 밖에서 서성이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미진이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미진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골목을 돌았습니다. 두 번째 골목을 돌았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미진이 편의점 뒤편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미진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진 찍으셨죠? 남자가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저만 따라다니진 않죠. 핸드폰 주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미진을 봤습니다. 미진이 남자를 봤습니다. 먼저 눈을 피한 건 남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진이 낚아챘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미진 사진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역 계단에서 찍은 것부터 환승역, 회사 로비, 심지어 어제 이만복이 집에 다녀간 것까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만복이랑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진이 핸드폰을 들고 걸었습니다. 이재원 사무실은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미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에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대표이사님 뵈러 왔는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시면 미진이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일어났습니다. 미진 씨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이재원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서가 뒤에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핸드폰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사진첩이 열린 채로 미진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재원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천천히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진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재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행시키면 안 되죠. 그것도 집 앞에서 사진까지 찍고. 나가요. 대답하세요.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물러섰을 겁니다. 미진도 알았습니다. 근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직접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왜 사람을 미행시켜요? 이재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미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책상을 돌아서 미진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물러서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미진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만복 씨 딸이잖아요. 의붓 딸이에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죄예요? 엄마가 재혼한 게 제 죄예요. 이재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진을 위해서 아래로 봤습니다. 미진이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만복 씨가 뭘 시켰어요? 아무것도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저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획팀 막내예요. 미행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만복 씨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예요. 그 딸이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재혼하기 전부터 다니던 회사예요. 이재원이 미진을 봤습니다. 미진이 이재원을 봤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비서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통유리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선을 내린 건 이재원이었습니다. 나가요. 미진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 또 미행시키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벽에 기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후련했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이 미진을 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문이 빠른 회사였습니다. 미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대표실에 갔다 왔어요? 네. 동료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글자를 봤습니다. 이번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이만복이 와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고 이만복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바지에 남방이었습니다. 근데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편안해 보이면서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미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만복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미행당했어요. 이만복이 TV에서 눈을 뗐습니다. 미진을 봤습니다.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소? 잡았어요. 핸드폰 빼앗아서 이재원 사무실에 던지고 왔어요. 이만복이 잠깐 미진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잘했소. 근데 할아버지. 응. 진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만복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청소부요. 또 그러세요. 청소부요. 미진이 이만복을 봤습니다. 이만복이 미진을 봤습니다. 먼저 시선을 피한 건 이만복이었습니다.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근데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걸 봤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 미진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자였는데 이만복 씨랑 헤어지면 돈 준다고 했어. 이만복이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박순자를 봤습니다. 뭐라고 했소? 그냥 돌려보냈지. 근데 누가 그런 짓을 해? 이만복 씨 혹시 알아요? 이만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알 것 같소. 누구예요? 별거 아니요. 신경 쓰지 마오. 박순자가 이만복을 봤습니다.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그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만복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미진이 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사무실에서 핸드폰 던졌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잘한 거지.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진은 그걸 대답으로 들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재원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가까이 섰을 때 물러서게 만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6화 열흘. 새벽 4시였습니다. 이만복은 청소 카트를 밀면서 12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시간 2층에 불이 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골랐고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카트를 멈췄습니다. 바퀴 소리가 사라지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는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트를 벽에 세우고 천천히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이재원 목소리였습니다. 이사회 날짜 확정됐습니다. 열흘 남았어요. 그 안에 다 끝내야 합니다. 박미진은요?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만복은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이재원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4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큰 숫자였습니다. 이만복은 그 숫자를 눈에 새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복은 돌아서서 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레를 쥐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그는 같은 자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걸레가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봤습니다.
남자가 잠깐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1초였는지 10초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멀어졌습니다. 이만복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카트를 밀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 들은 것을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이름, 숫자. 손은 아직 떨렸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미진이 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잠갔는데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확인하자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봤습니다. 미진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은 서랍을 닫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진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혼자 뭔가 하는 것 같던데. 서류 같은 거. 미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척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찬물을 틀고 손을 씻으면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미진 씨. 이만복이었습니다. 서랍 열린 거 알고 있소. 미진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다 보고 있소. 겁먹지 마시오. 평소대로 하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열흘만 버티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진은 핸드폰을 쥔 채 거울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열흘.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미진은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닦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이만복이 박순자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만복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묻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없소. 거짓말. 이만복이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박순자가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걱정할까봐. 내가 걱정 못할 사람이에요. 이만복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힘든 거 옆에서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말이라도 해줘야 같이 힘들지. 혼자 다 짊어지면 나는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복이 일어나 박순자 옆에 섰습니다. 열흘만 기다려 주시오. 열흘 후에 다 말하겠소. 지금은 말하면 당신이 위험할 수 있소. 숨기는 게 아니오.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만복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보다가 박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복이 박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설거지하다만 손이었습니다. 물기가 남아 차가웠습니다. 이만복은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해질 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박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이만복이 혼자 방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석 달치였습니다. 날짜마다 빼곡했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재원이 심어놓은 사람들, 새벽마다 오간 서류들, 숫자들, 이름들. 전부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문 밖 밤하늘에 구름이 끼어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구름 뒤에 별은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7화 해고 위기기.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진이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팀장이 미진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옆자리 동료도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랑 달랐습니다. 미진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인사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진이 메일을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인사팀 메일이 좋은 내용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커피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장 방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진을 앉으라고 정중히 손짓했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고 상당히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진이 받아서 봤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사유는 업무 외 사내 기밀 유출 의혹이었습니다. 미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기밀 유출, 의혹, 해고. 단어들이 따로따로 떠다녔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표님 지시입니다. 저 기밀 유출한 적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그럼요. 인사팀장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진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사인 안 해요. 미진 씨, 사인 안 한다고요.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왜 사인해요? 인사팀장이 미진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인은 안 했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볼펜 몇 자루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쪽에 붙여놓은 아버지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사진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동료들은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니터만 봤습니다.
미진이 가방에 짐을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을 급하게 했습니다. 미진 씨, 잠깐만요. 미진이 봤습니다. 해고 철회됐습니다. 미진이 굳었습니다. 방금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없던 일로 하랍니다.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미진이 인사팀장을 봤습니다. 인사팀장 역시 민망한 듯 미진을 보자 둘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미진이 가방을 봤습니다. 짐이 반쯤 들어가 있었고 미진이 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머그컵을 제자리에 놓고 볼펜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다시 붙였습니다. 아무도 이 분위기 속에서 말하지 않았으며 미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이만복일까? 확실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진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가만히 난간에 기댔습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고 무수한 빌딩들이 빽빽했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이만복한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해고당할 뻔했어요. 이만복이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막은 거죠. 침묵이었습니다. 맞죠. 이만복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왜 미안해요? 고마워요. 근데 미진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요? 이재원 대표는 저 의심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말을 안 해주고 저 그냥 엄마 남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잖아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요. 이만복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진 씨. 네. 조금만 더요. 열흘이요. 열흘이요. 그때 다 말하겠소. 약속하오. 미진이 하늘을 봤습니다. 바랬습니다. 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재원 대표 왜 저래요? 진짜로요.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이만복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미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오래전에 그 아이한테 어떻게요? 없어야 할 사람처럼 대했소. 그 어미가 죽고 나서 내가 그랬소. 미진이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오. 미진 씨한테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진이 난간에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없어야 할 사람처럼 대했소. 이재원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실에서 가까이 섰을 때 물러서게 만들려던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를 재던 눈빛이었습니다. 미행을 시키고 해고 서류를 올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빛 안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미진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외로웠던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진이 복도를 걷다가 이재원과 마주쳤습니다.
이재원이 먼저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미진도 바라보고선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이 멈추자 이재원이 먼저 걸었습니다. 지나치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이 멈췄습니다. 해고 철회해 주셔서요. 이재원이 고개를 돌려 미진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미진이 이재원을 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만복 할아버지가 막은 거 알아요. 근데 대표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왜요? 이재원이 미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미진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 말만 하고 걸었습니다. 미진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없으니까요. 변명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변명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진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미진이 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짐 쌌다가 다시 풀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재원 대표가 이상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 할아버지도 이상해.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알겠는데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열흘만 더 있으면 된대. 근데 열흘이 왜 이렇게 길지?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제8화 황혼의 청소부 연인 제8화 최종화 봄이 이사회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니까 봄볕이 커튼 사이로 가늘고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이만복이 말했던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미진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밥숟가락을 잡은 손이었습니다. 박순자가 그걸 봤습니다. 왜 그래? 밥이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그럼 많이 먹어. 박순자가 미진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미진이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진이 그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만복이었습니다. 오늘 잘 될 거요. 미진이 문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그 5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문 밖을 봤더니 터널이었습니다. 깜깜한 터널이 한참 이어지다가 갑자기 밝아지면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미진이 그 빛을 한참 봤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맞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은 오전 내내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다는 걸. 이재원이 회장 자리에 오른다는 걸.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지는 모니터만 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이사들이 하나씩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재원도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미진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이었고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12층 이사회장이었습니다. 이재원 일파가 상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이재원이 상석 중앙에 앉아서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재원 일파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 회장 선임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원이 그 자리를 맡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만복이 주위를 둘러보며 등장했습니다. 이사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카리스마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복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있던 사람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만복이 이사회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놀랐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요. 이 회사 새벽 청소부였소. 석 달 됐소. 아무도 몰랐지요.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멘붕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이만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봤소. 새벽마다 이 건물 구석구석 다 봤소. 누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어느 방에서 무슨 서류가 나오는지,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낌새를 채던 그날부터 시작했소. 청소부는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다 보였소. 이만복이 손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박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불법 금품 수수 내역이요. 이중장부요. 날짜별로 다 정리했소. 석 달치요. 이재원 일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앉아. 이만복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만복이 천천히 테이블을 돌면서 하나씩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당신들 놀이터가 아니오. 주머니 채우려고 앉아있던 자리가 이제 치르시오. 오늘 이 자리를 평생 기억하시오. 불법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불법으로 무너지는 법이요. 이재원 일파가 하나씩 호명됐습니다. 전원 해고였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사람들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회장에서 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재원만 남았습니다. 이만복이 이재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이만복이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재원, 썩은 나무는 베어야 새 가지가 자라는 법이야. 내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 맨 땅에서 다시 증명해. 백이종군해라. 지방으로 내려가서 처음부터 시작해. 그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재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아버지, 처음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만복 앞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만복이 잠깐 멈췄습니다. 등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재원이 혼자 이사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이만복이 다시 이사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은 이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상석에 섰습니다. 전면 개편이요. 이사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새로 이사를 임명하겠소. 이만복이 문 쪽을 봤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만복이 말했습니다. 박미진 씨를 이사로 임명하겠소. 미진이 굳었습니다. 얼떨떨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봤소. 비전이 누구보다 있소. 이만복이 미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요. 이사회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전부 쳤습니다. 미진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습니다. 복도에서 미진이 이만복을 따라 나왔습니다. 저기요. 이만복이 돌아봤습니다. 미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오늘 집에서 보자꾸나. 이만복이 웃었습니다. 숨기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봄볕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이만복이 박순자 집에 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만복이 밥을 먹다가 박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미소 지으며 바라볼 뿐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이만복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나이 들면 사랑도 식는다고. 그런데 나는 압니다. 70세의 사랑이야말로 참사랑입니다. 젊을 때는 몸,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이 나이엔 평생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소. 박순자가 이만복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밥이나 먹어요. 이만복이 웃었습니다. 박순자도 웃었습니다. 미진이 그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만복이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오. 박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만복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문 밖이었습니다. 이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멍하니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이재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문 밖에 혼자 서서 아버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재원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에 별이 있었습니다. 맨 땅이었고 처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도 오래 남는 사랑이 있습니다. 봄볕처럼 스며드는 수채화 같은 감성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글이 당신 가슴에 작은 봄 한 조각 남겨드렸으면 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봄 이야기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